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얼룩덜룩하죠. 그런데 이 빨간색의 하락을 보이는 코인보다는 이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는 코인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제 일봉은 딱 요 200일선을 걸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요 200일선을 지지받아서 84K를 계속 또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 84K를 넘어서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 전일날 이때의 상승이 과연 찐 반등일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찐 반등 여부는 미 증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제 이 미 증시는 어떻게 또 흐르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좀 약간 얼룩덜룩하면서 혼조세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꽤 낙폭이 컸었던 이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S&P 500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 나스닥은 좀 더 상승을 하게 되면서 플러스 1.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 S&P 500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그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캔들 모양이 음봉의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로 봤을 때는 0.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캔들이 음봉의 하락을 보였다는 얘기는 어제 장 시작을 했을 때는 보다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좀 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요 5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제 이때 10시 반에 이 미 증시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전일날에 여기에서 장 마감을 했었고, 어제 그 장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상승분을 반납을 했다가 이제 좀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정을 넘기면서 어느 정도 이 만회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결국 이 미 증시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그 상승의 흐름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노란색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 S&P 500의 흐름과 지금 상당히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S&P 500이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을 또 체크를 해보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비트코인의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게 흘렀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S&P 500과의 그 흐름과도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그 찐반등의 그 흐름은 이 미 증시가 하락 추세를 이 상방으로 좀 돌파를 할 때, 이때서야 진짜 이 찐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지금 상승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만큼을 상승을 해야 하락 추세선을 맞닿게 되는 것이고, 여기를 돌파해야 이 하락 추세를 뚫어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얼만큼 상승을 해야 되느냐, 플러스 2.8%, 그러니까 못해도 3%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지 이 하락 추세선을 뚫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S&P 500의 하루하루의 그 변동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았었는데, 그래서 플러스 3%가 나온 적이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2023년까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루 동안
이 플러스 3%를 보였던 적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로 3%를 기록한 적은 있었지만 플러스 3% 이상을 하루 동안에 보였던 적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갑자기 큰 상승이 나와서 이 하락 추세를 뚫어낸다기보다는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어제 이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 이 상승세를 계속 좀 이어나갈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중요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기사도 좀 보여드리게 되면 어젯밤에 이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했고 또 지난달에 이 CPI보다도 하회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는 살짝 좀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또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EU, 유럽연합이 보복관세 한 것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지금 관세를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보복 관세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 보복 관세를 한 것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이 다시 재차 재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트럼프가 한 발도 지금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좀 스탠스를 봤을 때는 당분간 이 관세의 불확실성은 계속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그 흐름도 아직까지는 그 안개 속을 좀 헤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 증시든 비트코인의 흐름이든 당장의 큰 반등보다는 작다 하더라도 좀 그 상승세를 조금씩 이어나가는지, 이것을 좀 체크 포인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 리플도 좀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 역시도 비트코인과 함께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3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리플에 관해서 간밤에 또 소송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사를 좀 읽어보시게 되면 폭스 비즈니스 기자 이 엘리노 테렛이 어제 새벽에 트윗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EC와 리플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현재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리플 측 법무팀이 작년 8월 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판사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 대상 XRP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했었다. 그런데 이 리플 측은 SEC 수장이 교체되면서 기존 암호화폐 제재 조치가 사라지고 있는데 왜 리플만 여전히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주장 중이다. 리플이 기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SEC조차도 과연 리플이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 기업과는 달리 리플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3월 6일 영상에서 리플 소송 종료가 곧 발표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현재 이 미 SEC가 리플 포함해서 4개의 업체와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런데 이 크라켄, 컨버랜드는 결국에는 이 소송이 취하가 됐고 이 펄스체인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홍보와 관련이 있는 만큼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이 리플 소송도 어쨌든 지금 거의 모든 이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이 리플 소송만 발표를 남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리플 소송 종료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소송 종료 발표를 안 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결국 이 돈 때문에,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 썰로 돌았던 것이 이 벌금을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XRP로 내면 안 되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또 돌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리플사 입장은 이 돈을 아예 안 내기 위해서, 실제로 아예 안 낼지 그것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은 다 이 소송 취하가 되면서 면제를 받았는데 왜 리플사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야 되느냐, 지금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노 테렉 기자가 이 원문 트윗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보시게 되면 2명의 유력한 소식통에 따르면 SEC와 리플 소송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거의 이 합의에 지금 이르른 상황이 아닌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그 시간 안에 이 리플 소송 종료는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만간에 이 리플 소송 종료가 발표가 되게 된다면 아마 이 리플의 가격은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영상에서 2021년의 최고점 1.96달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일단 이 2021년 최고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도 이 지지대를 이때 넘어선 이후로 단 한 번도 몸통으로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는 만큼 이 1.96달러, 그러니까 거의 이 2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송 종료가 발표가 되게 된다면 여기에서 좀 큰 이 슈팅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1.96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거의 좀 확실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간격을 또 상당히 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끝끝내 이 1.96달러는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 이 소송 종료의 소식이 나왔더라면 그때는 이 투자 심리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투심이 또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이 하방 경직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태에서 소송 종료가 나오는 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현 시점에서 소송 종료가 발표가 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이때 작년 12월의 고점인 이 가격대가 2.72달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좀 넘기는 그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상승폭을 좀 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20%,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20%가 넘는 그 슈팅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소송 종료가 좀 발표된다 하면 여기는 좀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플사와 SEC 간의 이 소송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최소한 올해만큼은 이 리플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 강한 모습은 머지않아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